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하락을 꽤 했잖아. 그렇죠. 많이 컸죠. 마운트 어제. 곡스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그 마운트 곡스 양 자체가 많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얼마만큼 현금으로 나올 것이냐 인 건데, 그 오늘 김프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준 것만 봐도 사실 이제 개인한테 뿌려지는 양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네, 적은 양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근데 그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린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 절반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이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가 받는 비트코인이 6만 5천 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김프로가 올려놨었고, 그러면 6만 5천 개 중에 도대체 얼마나 팔 것이냐.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오늘 팍스경제 TV 가가지고 앵커님한테 물어보니까, 앵커님 만약에 2012년 13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 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뭐 한 30만 원쯤 됐다. 정확히 그때 얼마인지는 모르겠거든. 마운트 곡스 터졌을 때. 근데 지금보다는 확실히 비교도 안 되긴 하죠. 뭐 물론 그렇지. 네. 해서 한번 볼까? 진짜 얼마인가? 마운트 곡스 요 해킹 당한 게 요때거든. 요때니까 뭐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됐겠네. 고점으로 따졌을 때요. 그치. 뭐 고점이든 아니면 뭐 한 800달러 정도여도 환율 계산하면 한 100만 원 됐겠네. 그렇죠. 그럼 100만 원, 근데 뭐 그 100만 원일 때 해킹을 당했다일 뿐, 뭐 평단은 그것보다 훨씬 낮았을 수도 있지. 그렇죠. 더 아래에서 샀을 테니까. 그래서 뭐 한 이쯤에서 샀으면은 뭐 한 진짜 한 2, 30만 원이었을 텐데, 만약에 그 정도의 비트코인을 만약에 그때 강제로 존버하게 됐다. 묶였다. 한 10개 정도가 묶였다. 그렇죠. 12년을 존버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한 10개 정도를 존버했다가, 강제 존버했다가 다시 받게 됐다. 그럼 팔 거냐? 라고 이제 앵커님한테 물어보니까 앵커님이 필요한 현금 정도만 현금하고, 그 물량 정도만, 네. 하고 갖고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예. 비트코인이 사실 그 강제로 존버하게 된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를 알게 된 상황에서, 이런 시장 상황을 지켜본 상황에서 섣불리 매도한다? 그리고 사실상 12년, 13년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비트코인에 뭐 신뢰가 없었던 그럴 때 매수를 그치, 시작했던 엄청나게 그런 앞서 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고, 네. 비트맥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6만 5천 개 중에 뭐 한 10%, 20%는 팔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것도 네. 안 팔 것 같아. 그거보다도 물량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싶죠. 네. 그리고 이제 팔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채권 형태로 거래를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냐면 나중에 마운트 곡스에서 보상으로 받을 권리, 이런 권리를 주고받고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쨌든 팔 사람들은 이미 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은 받자마자 판다? 그게 아닌 거지. 그렇죠. 계속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중에 뭐 이제 10%가 나오면 6,500개 정도가 나온 거고, 뭐 20%가 나오면 한 12만 개, 13만 개 정도가 나오는, 아니 13,000개. 13,000개, 네. 13만 개. 순간 숫자를 말하면서 흠칫했네. 나오는 건데, 그 정도는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할 만큼의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네, 충분히 받쳐줄만 하고, 제 생각에는 20%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닌데 다 팔 수도 있잖아. 아닌데 다 팔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야,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비행기 어떻게 타?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자동차 어떻게 타?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특정 상황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면, 약간 뭐 내가 마이클 조던이랑 농구 시합을 해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50% 이기거나 지거나,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왜 떨어지냐? 이제 털어야 되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털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떨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달러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네. 추세를 보면 무조건 반대로 가고 있고, 해당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떨어진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가 실행됐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기업에서 현물 ETF를 사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실적 발표할 때, 좀 지났긴 했지만 5월달 정도에 실적 발표할 때 은행에서 먼저 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과연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자금의 유입이 클 것이냐 유출이 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유입이 앞으로도 무조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유출이 많을 수 있겠으나 최근에 이제 뭐 현물 ETF에서 유출된 금액 많다고 해봐야 그 전체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한번 그래프를 전체 한번 보세요. 며칠 뭐 2, 3일 빠져나간 양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전체 현물 ETF 해가지고 요 나가는 최근에 나갔던 양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한번 보세요. 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냥 단순히 다른 걸 안 보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네. 굳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느냐의 문제일 뿐,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까? 요거의 문제일 뿐, 올라가는 거는 저는 여전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10배 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뭐 청산당한 걸 왜 하소연을 왜 저한테 합니까? 네? 네. 왜 저한테 합니까? 제가 마진은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롱 100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럼 어떡합니까? 그쵸? 네. 설마 그런 사람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있나 봐요. 아무튼, 네. 요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그냥 어디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느냐, 요 문제일 뿐, 결국에는 네, 그렇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거의 100%라고 봅니다, 저는. 네, 추가적으로. 100%를 말씀은 안 되니까, 한 97% 정도로 할까? 97% 정도로. 그 정도로 할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알트코인은 망했나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불장은 끝난 건가요? 근데 그때 결론 내렸던 게 뭐예요? 알트코인 불장은 온 적도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알트코인 불장 언제 오냐? 내년이나 돼야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걸 보면 뭐냐면, 불장의 거의 끄트머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18년이에요. 2018년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다 올라서 불장의 끄트머리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리고 요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찍고, 물론 떨어진 다음에 다시 고점을 살짝 갱신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요때도 고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살짝 올라가고 있는,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이러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장의 끝은 알트 불장이에요. 불장의 끝은 알트 불장입니다. 네. 매우 높은 확률로 알트 불장이에요. 시즌 종료가 되려면 어쨌든 개미들을 다 태워가지고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고 맞아. 가야지. 비트로 먼저 빨아먹은 다음에 알트로 옮겨서 알트도 다 빨아먹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알트 불장이 그냥 지금 조금 오른 걸 가지고 알트 불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로 도미넌스가 한순간에 떨어지는 걸 알트 불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런 불장이 지금 왔냐라고 하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네. 안 한 거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저는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당분간 비트만 더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길 바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고 나서 도미넌스가 또 갑자기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아마 바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됐다가 훅 떨어지는, 네,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불장의 끝이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요번에도 이렇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참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불장 지금 끝이냐? 그러니까 이제 알트 불장이 끝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 이제 망했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 왜 아직도 뭐, $10,000, $1,000 간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네. 저는 여기서 고점을 갱신해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멘탈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알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알트 같은 경우에는 막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되는 것들도 있겠죠. 3분의 1 토막씩 나는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죠, 사실. 뭐, 그러니까 지났는데 어떡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예, 이미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그 비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쨌든 비트만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더라도 비트가 덜 떨어지고 알트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비트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를 산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탈출은 지금 물린 가격 탈출은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코인 시장 불장이 끝났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차분히 대응하시거나 멘탈 좀 잡고 계시면은 뭐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뒤면은 반대로 웃고 계시지 않을까. 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마운트곡스랑 뭐 불장이 끝났냐, 코인 불장이 끝났냐에 관련한 얘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네. 덧붙일 말 있어? 그 마운트곡스 얘기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을 때도 했었지만은 이거 굉장히 신떡밥이잖아요. 야, 냄새나는 떡밥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마운트곡스 이제 뭐 그냥 물량 나온다 이게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막상 물량이 나왔는데 시장에 풀린 물량이 얼마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냥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올라갈 때마다 괜히 또 나와가지고 마운트곡스 물량 풀린데 이러면서 초치는 그런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니까 차라리 그냥 차라리 해소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나오고 이거는. 나서 그냥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나아. 네. 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자, 그리고 비트 관련해서는 어제 잠깐 다뤘는데, 네. 어제 김프로가 말한 자리 정도까지 일단은 떨어진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형 차트로 봤을 때 추세선 근처까지 떨어졌고, 네. 어제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30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20주 볼린저 밴드 하단선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반등하면 아마 그 하단선 근처까지 떨어진 걸로 될 텐데, 애매한 거는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죠.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니거 피보나치로 봤을 때 한 번 더 확장해서 떨어지면 어느 정도까지야? 네, 지금 이걸로 보면은 어쨌든 어제 떨어진 게 361.8를 살짝 넘어가지고 떨어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확장이 더 나와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423.6%가 57,000에 있고 476.4%가 55,000이죠. 그래서 뭐 요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한 번 더 확장해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죠. 네. 피보나치 비율로도 살짝 남아 있고 추세선으로도 살짝은 남아 있습니다. 맞아. 여기 공간 이격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요 공간 한 이 정도까지. 그 공간에 이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냐 하면 그건 아닌데, 네. 한 번 더 확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긴 있다. 뭐 요 정도 얘기하고, 비트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면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명확해지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루는 걸로 하고, 네. 한번 조금 한 발자국 멀리서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네.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제네시스 블록엔 뭐가 들어가 있으며, 네. 사토시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사토시의 의도대로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래서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가게 됐고, 네. 그리고 요 달러를 해칭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나 개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직접 투자자가 어려우니 ETF 승인이 정말 큰 호재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좀 보인다면,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제 떨어질지가 관건일 뿐, 네. 뭐 더 올라가진 않을 거고, 예. 미쳐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파월이. 근데 파월이 근데 선거 앞두고 올리진 않을 것 같고. 네, 정치에 또 관심이 많은 양반이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가 관건일 뿐 올라가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좀 머리가 아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은 이제 고배로 들어가서 롱에 물려 있거나, 네, 마진을 해서 롱에 물려 있거나. 전 하라고 안 했습니다. 네, 제 책임이 아닙니다. 네, 제 탓하셔도 안 됩니다. 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뭐
본인 선택이신 거고 그러신 네. 분들이나 안 그러면 진짜 자발트에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전 자발트 많이 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발트 비중 높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근데 어쨌든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속은 상하죠. 저도 속 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유연하고 마음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됐나요? 네,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들 같은 걸로 봐도 네. 그냥 이제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덕분에 좀 잘 멘탈 잡고 그다음 비트 비중 많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이런 거 없이 잘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네. 화이팅 한번 외칠까 오늘은? 그럴까요?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는데 무슨 화이팅이야 이런 부시는 분들도 있어. 떨어졌으니까 화이팅을 하는 거죠. 아우 그냥 네. 화이팅 해주고 네, 멘탈 잘 잡으시고 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